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강현찬입니다. 우선 여러분들 9월 모의평가 보느라 정말로 이제 고생이 많았습니다. 마지막 평가원 모의고사라서 우리 친구들이 막 이제 긴장도 하고 이렇게 막 힘든 마음으로 봤을 텐데요. 잘 봤든 못 봤든 우선 스스로 이렇게 칭찬을 좀 해주면서 남은 기간 힘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토닥여주면 좋겠다라는 거. 그렇지만 이제 현실은 현실이죠. 우리는 한번 육모, 구모를 딱 정리를 해보면서 수능에 이렇게 나오겠구나. 지금의 구조가 이렇구나. 분석 한번 해보고요. 남은 기간 내가 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되게 간단해졌어요. 구모까지 해서 결론. 우리 시험은 25 더하기 3 더하기 2 혹은 25 더하기 2 더하기 3의 구조가 딱 되었습니다. 먼저 앞에 25문제는 뒤에 문제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쉽습니다. 그리고 정답률도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25문제를 내가 확실히 맞출 수 있으면요. 어떻게 되는 거냐? 3등급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5문제 있죠? 3문제는 그냥 공통과목의 가장 어려운 3문제. 15번, 그 다음에 21번, 22번. 혹은 상황에 따라서요. 15번, 22번, 1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선택 과목에 있는 28번, 30번.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3등급을 맞춘 다음에 이 5개 중에서요. 한 2개 정도 맞췄어. 하나 정도 맞췄어. 하면 2등급 되는 거고요. 3개를 다 맞췄어. 아니면 이렇게 3개 맞췄어. 그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하시면요. 1등급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특징은 뭐냐? 요 사이에 이 장벽은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5문제까지 이 정도였다라고 생각하면은 여기가 땅입니다. 땅이 저 밑에가 아니야. 남은 5문제는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만큼의 나름의 벽이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넘어가려고 마음먹지 않고 포기하는 친구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얘기는 조금 뒤에 가서 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이런 구조다. 그리고 이 구조는 육모, 구모를 통해서 출제가 되었고 그다음 결과도 나쁘지 않아요. 결과라는 게 여러분들 입장 말고 평가원 입장에서 이 등급들이 이쁘게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능에서 갑자기 실험을 할 이유가 있어 없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번 시험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기출이 정말로 많이 활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웃기게도 그 기출이요. 쉬운 25문제가 아니라 뒤에 문제에서 많이 활용이 되었어요. 공통과목에서 여러분들 13, 15, 21, 20입니다. 네, 그 중에서 21, 22는요. 25학년도 9월 문제와 정말로 아주 많이 흡사합니다. 물론 이제 거기서 약간의 비틈은 있습니다만 그 문제들의 아이디어를 꽤나 직접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문제들이 안 떠올랐다 하면은 2배로 힘들 거고요. 아니면은 좀 더 풀만했을 거다. 그리고 이제 13번, 15번 이런 것들은 뭐 똑같은 내용이냐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만 15번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의 결론인 그 상태들이 그래도 익숙한 경우들이고요. 해석 자체도 익숙하게 나오던 내용입니다. 13번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우리 극한 해석들 많이 했던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통도 신기했습니다. 29번은 정말로 또 비슷해요. 25학년도 9월에 나왔던 바로 그 문제들. 우리 정규분포를 근사하고 이항분포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이 동일하게 나왔고요. 물론 이제 소재는 약간 다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적분도 28번, 29번 정말로 기출과 비슷했습니다. 더군다나 28번은 육모에 있는 28번과 30번을 거의 합친 수준이에요. 28번의 항등식의 해석, 그 다음 30번에 있던 치역의 범위를 생각하는 방식들을 잘 조합해서 낸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육모, 구모가 똑같은 게 나왔으니까 수능에도 같은 주제가 나올까 하면은 확률적으로는 좀 그러지는 않긴 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좀 이것들에 대한 연습이 부족하다면 육모, 그 다음에 구모, 그다음 사실 저희 NJ인 파인 튜닝에 보더라도 비슷한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연습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9번이 이제 제가 늘 강조하던 건데요. 등비수열이 포함된 기출입니다. 3모 30, 올해입니다. 7모 29번 다 같은 주제였어요. 등비수열과 정수 조건 같은 것들 있었고요. 그때 여러분들 일반항을 쓰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제가 이렇게 풀어주니까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일반항 쓰면 안 되냐 이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게 더 바보 같은 풀입니다. 더 똑똑한 사람들은 대입해서 풀어요. 그냥 그걸 누가 계산하고 막 일반항 쓰고 있습니까? 근데 그걸 이미 이렇게 앞에 시험들에서 말을 해줬고 사실 저희 모의고사 운쌤 모의고사라고 있는데 그거 이제 9월 모의고사를 제가 무료로 배포했었거든요. 거기도 똑같이 22번에 이 내용들이 있었어요.
신기하게도 정답 상황의 공비도 똑같아. 그러니까 중요하게 출제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은 좀 기출들이 떠올랐어야 된다는 거. 처음에 말했듯이 기출을 활용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평가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앞에 25문제는 너희가 충분히 막 열심히 연습을 하고 기본 유형도 잘 풀었냐? 그걸 잘했으면 맞출 수 있을 거야. 뭐 EBS 잘 풀고 했으면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내고 있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몇 번 기출 활용해서 출제를 해본 거야.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잘 먹히네. 이걸 통해서도 등급이 잘 갈리네라는 걸 깨달았고요. 평가원이요. 그리고 아마 학교 선생님들이 막 많이 들어가시잖아요. 그분들도 이제 막 말씀을 하셨겠죠. 이렇게 돼도 애들 충분히 못 풀 거라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못 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도는 앞으로도 쭉 이어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제 10년치, 20년치, 30년치 막 이런 평가원 기출을 보는 게 아니라 최소한 최근 3년 정도는 그 기출들은 이것도 평가원만 보지 마세요. 그게 진짜 가장 멍청한 짓입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3년 동안에 교육청, 그 다음에 사관 평가원 다 합쳐서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보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만약에 아직 안 봤다? 그러면 꼭 한번 보세요. 물론 제가 또 정리도 해줄 거긴 한데 어쨌든 꼭 보라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런 상황인데 우리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요새도 상담도 또 많이 하고 이러거든요. 그냥 제일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아요. 여기 써있죠. 너의 결심과 너의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결심과 어떤 선택이냐? 라고 한다면은 우리 시험 난이도라는 게 이래요. 한번 다시 그릴게요. 그림 그리는 거 좋잖아요. 이렇게 앞에 문제 25문제 이렇게 있다가요. 갑자기 이제 난이도가 확 오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렇게 한 번만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한 번 딱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사실 한 번 더 있죠. 이렇게 딱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앞에까지는 기본적인 유형들입니다. 유형들. 그 다음에 EBS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기본 개념들 이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방금도 말했지만 기출들을 활용을 하는데 그 내용들을 너가 얼마나 확실하게 알고 있냐. 물론 똑같진 않아요. 기출만 한다고 풀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뭐 그런 친구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약간의 이제 응용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두 개는 이제 상당히 좀 이제 다양한 것들이 막 섞이고 요새 같은 경우에는 좀 직관적인 아이디어도 필요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두 개는 진짜 그냥 최상위권 변별력으로 이제 있는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여러분들의 결심과 선택이라고 했냐? 그러니까 이런 상담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지금 자기가 지금 한 3등급이래요. 아니면 뭐 4등급이래요. 아니면 뭐 2등급. 그러니까 사실 2, 3, 4 왔다 갔다 경우는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등급이래. 자기가 목표는 1등급 혹은 2등급으로 가고 싶대요. 그럼 제가 항상 어떻게 추천하냐면 이런 구도가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뭘 할 수밖에 없겠어. 너희들 이 기출 중에서 조금 이제 어려운 것들 있죠? 저희 기출 교재라고 치면요. 스텝이 1, 2, 2.5, 3이 있는데 스텝 2.5에 대응되는 거, 그 다음 3에 대응되는 이거를 먼저 확실하게 공부해야 돼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이 친구들 만나보잖아요. 이런 기출들을 잘 못 풀어요. 혹은 답만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언을 해주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한 일주일, 2주일 혹은 이제 한 달쯤 뒤에 같은 친구가 똑같이 이게 Q&A 남겨요. 뭐라고 남기냐면은 선생님 저 이거 공부했는데 너무 어려워요. hard. 그 다음에 이거 너무 힘들어요. 못할 것 같은데요. 이런 거 안 해도 1, 2등급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혹은 물어봐요. 똑같은 말이긴 한데 어쨌든 막 물어봐. 제가 처음엔 되게 이렇게 친절하게 답변을 달아줬어요. 좀만 힘을 내서 좀 해봐라. 어떻게 해서 해봐라. 근데 이제 애들이 점점 뭐라 그러냐면 더 쉬운 것만 해서 되지 않겠냐고 그것들을 막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보기 시작해요. 뭐만 하면 되지 않겠냐? 뭐만 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이제는 그렇게 친절하게 답변해주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답변해줍니다. 그러면 너의 등급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차라리 그럴 거면은 그 시간에 다른 거 한번 공부하라고요. 왜? 여기서 여기로 가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다고요. 근데 이걸 내가 피해? 그러고서 올라가고 싶어? 안 올라가요. 올라갈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이미 그 약점들을 파악하고 출제를 하시는데 어떻게 올라간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너가 결심을 해야 돼. 내가 남은 기간 진짜로 이렇게 열심히 잘 해주고 거기에 플러스 당연히 뭐 해야겠어요? 엔제나 실무 뭐 둘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둘 중에 일부분으로 같이 해서
좀 어려운 것들에 대한 논리를 확실하게 알고 내가 이해해서 넘어가겠다라는 그 결심과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선택이라고 왜 했냐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이제 이거를 배제하고 왜 힘드니까 그냥 엔제 실무만 푼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왜? 너무나도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있어요. 오히려 엔제 실무는 기출들을 너무 많이 바꿨어. 우리도 그렇지만 너무 변형이 많아. 근데 평가원권은 그렇게 변형이 많지 않거든요. 누가 봐도 딱 떠오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병행하는 그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말했듯이 그 선택을 여러분들이 안 하거나 못 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지금 너무 많아서 제가 뭐랄까 옆에서 바라보는데 좀 안타깝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1, 2주일 하다가 그냥 자기는 안 될 것 같다고 하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안 해서 그런 거지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결심이 그리고 그 선택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결심과 선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걸 좀 도와주기 위해서 어쨌든 제가 그 파이널 강의를 새로 이제 만들 건데 그 강의들에서 이런 것들을 뭐 다 하긴 지금 힘드니까 그 중에서 너희들이 잘 모르겠는 개념들, 그 다음에 모르겠는 기출들, 모르겠는 새로운 좀 문제들을 정리해 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걸 누군가라도 도와준다면 내가 또 도와준다면 낫지 않을까. 근데 그게 쉬운 것만 해서는 안 돼. 내가 진짜 그건 내가 너무 말해주고 싶다. 그냥 좀 더 편한 것들, 좀 더 이렇게 마음속에 이제 이거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것들만 하면 절대 안 넘어갑니다. 절대 못 넘어가요. 라는 것들 1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두 번째, 만약에 본인이 아직 여기까지를 못 왔어요. 즉 안정적으로 3등급, 높은 3등급까지를 못 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분들은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런 친구 있잖아. 아직 안정적인 높3까지가 못 왔다. 이 친구들은 제가 먼저 해주고 싶은 말은요. 당장 그 집에 있는 엔제나 실무 있죠? 이것들은 이렇게 치워두세요. 지금 하지 마. 너희 스스로 생각해봐. 앞에 있는 25문제가 너희들이 푸는 엔제나 실무 푼다고 잘 풀어지겠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이렇게 시험지랑 엔제랑 펴놓고 비교해보세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런 것도 하지 마시고요. 막 너무 막 딥하고 복잡한 개념 있죠? 그러니까 딥 그리고 너무 많은 양의 개념 있잖아요? 이것도 여러분들 답이 아닙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딱 필요한 개념들 스스로 한번 복습하거나 강의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좀 이제 유형서들이라던가 아니면 EBS라던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먼저 풀기를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푸는 문제의 양을 늘리셔야 돼요.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문제풀이 양들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게 시험 점수와 등급 컷으로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선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어떤 친구들이 있겠죠? 뭐 지금 이미 잘해서 뭐 1등급, 2등급 받는 친구들이 있겠죠? 뭐 이 친구들은 여러분들 알아서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시고요. 아까 말했던 어려운 기출들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내가 바로바로 떠오르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 보자마자 떠올라야 됩니다. 그건 이제 일부분 갖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엔제와 실무를 꾸준히 푸시면서 나가는 거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제가 이제 늘 하고 싶은 조언 중에 하나인데요. 복습할 때 여러분들 문제 자체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문제의 내용을 복습하고 그 발문들, 그 조건들을 암기한다고 생각하면 제일 좋겠습니다. 해설 자체를 암기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내가 그 문제를 알아보고 어떤 걸 적용해야 되냐.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복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뭐 여러분들 등급대별로 충분히 다 도움이 됐겠죠? 근데 제가 이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게 너무 그러니까 옆에서 봤을 때 너무너무 진짜 안타까워서 그래. 막 미쳐버리겠어요. 이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스스로의 벽을 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이제 여태까지 경험에 의해서 뭐 아니면 이제 뭐 시험 계속 보다 보니까 생긴 그런 벽일 수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 스스로 계속 거기 가두고 있으면 사실 미래가 없다까지 좀 오버긴 한데 그냥 수능 자체에서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던지 분명히 또 그런 일들이 닥쳐올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그 벽을 이렇게 딱 세우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는 첫 연습으로서 수능이라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은 2달 동안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해야 될 것, 너무너무 힘들고 짜증나고
어떻게 보면 시간이 아깝게 느낄 수도 있겠죠? 왜? 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근데 그래서 계속 피한 거잖아요. 끝까지 피할 거야? 그럼 사실 수학 공부를 덜 해도 된다니까? 25문제간 잘 풀고 있어.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조금만 더, 한 문제, 두 문제만 더 맞출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런 이제 부탁만 하면서요, 저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은 2달, 지금 구모 시험 점수랑 여러분들 수능 시험 점수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내가 진짜 해야 될 걸 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파이널 강의 또는 이제 실무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도 최선을 끝까지 다하자. 그리고 오늘 하루 고생했다. 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토닥하면서 하루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